감칠맛과 비법 육수, 신선한 동태와 곤지가 일품인 동태장탕부터 속초 앞바다에서 잡은 홍게로 맛을 내고 된장으로 완성한 홍게장 칼국수까지 싱싱한 해물과 독보적인 장맛으로 손님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뜨끈한 국물 요리들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공예도 친환경 시대. 양말을 만들 때 나오는 산업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양말목 공예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초록색 플로랄 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꽃꽂이까지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공예를 소개합니다. 바야흐로 수제맥주 전성시대. 각양각색의 토종 수제맥주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맥주 종주국인 독일 유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수제맥주의 특별함을 맛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0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봄에 찾아오는 춘곤증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요.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졸음을 쫓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른한 오후에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죠. 자,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30분 정도 해주시고요. 컵에 물을 담아서 레몬 한 조각 잘라서 띄워 놓으면요. 업무의 집중도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책상에 한번 두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료와의 가벼운 대화도 일의 생산성을 유지해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기분 좋은 대화로 이 활력 있는 오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아주 맛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한 끼 식사하면 칼국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 칼국수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재료와 만나서 다양한 그 맛을 또 뽐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칼국수 하면 일단 뭐 닭칼국수 있고, 그렇죠. 팥칼국수 있고, 네. 버섯 칼국수 있고, 또 우리 강원도 지역에선 장칼국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빙고. 아, 네, 예. 우리 강원도 하면 장칼국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장칼국수에 또 그 지역의 특산물. 그걸 넣어서 사람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요. 네, 정말요. 진정하겠어요. 네, 네. 네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강릉에 눈이 많이 왔었죠. 눈이 와서 날도 춥고 또 마침 전날 술자리가 있어서 숙취 때문에 해장도 하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미끄럽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눈이 많이 와갖고 어르신들 특히 이렇게 꽃샘추위 때문에 3월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잖아요. 낙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안전. 예, 저 차가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비켜주고,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근데 초반부터 기환 씨가 토크가 넘치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거두절미 인절미하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토속 음식 장칼국수에 명태와 내장을 듬뿍 넣고 끓인 음식이 첫 번째, 홍게를 가득 넣은 장칼국수가 두 번째 등판 메뉴입니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조합입니까? 강원도 장칼국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나보시죠. 와, 기대됩니다. 맛있다. 아니, 오늘 장칼국수 먹는다고 안 그랬어요? 사장님? 네. 장칼국수인가요, 이게? 네. 안에 동태도 들고, 건지도 들고, 논란 알도 들고 그랬습니다. 아, 지렁이도 들고, 그러니까 동태탕을 이용한 장칼국수네요. 네. 그 된장을 넣어서. 예.
원래 이름은 동태장탕입니다. 동태탕에 칼국수면이 들어간 거죠. 이 집만의 차별화된 맛은 깊고 진한 육수에 있는데요. 국물 좀 낸다는 북어 대가리와 다시마, 꽃게도 대령했습니다. 저 검은색, 저건 뭡니까? 검은 정체는 뭐죠, 지금? 뭐죠? 바로 아닌가요? 저게 맛을 좌우하는 직접 담근 간장과 된장이죠. 아하. 네, 먹어도 됩니까? 네. 그럼요. 조금만 찍어 드세요. 많이 찍어 맛있으니까. 아, 진짜 한국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 정말. 예, 그렇죠. 야, 이거 진짜 고추 그냥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옛말을 실감하게 했는데요. 세월의 깊이가 녹아든 장이 육수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명태는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생선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비린내도 안 나지, 살도 보들보들하지. 미리 썰어놓으면 생선이 싱싱하지가 않고 몸이 탱글탱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저는 금방 그 자리에서 썰더라고요. 장칼국수에 시래기와 동태를 넣을 생각을 하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조합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놓으셨을까요? 예, 우리 집 그러니까요. 된장이 맛있어서 그런지 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강릉 장맛이군요. 강릉 장맛의 어머니가 원래 경상도 분이세요. 네, 잘못 그래서 짚었습니다. 거기에 제 집사람이 속초 청호동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은 그런 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예. 경상도의 장맛과 속초의 손맛이 어우러진 동태장탕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반찬도 하나같이 맛깔납니다. 쏘거리라고 지금 보통 말하는데 아, 동태 손질할 때 나오는 아가미는 식혜를 담그셔서 반찬으로 내놓는군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바다 향이 그윽한 동태장탕. 저런 거 자석에 이끌린 듯이 손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국물이 진국일 것 같은데 어때요, 기원 씨? 끝내줍니다. 국물은 얼큰하고요. 된장 명태, 국물이 있다. 곤지 진짜 식감은 또 맛있어.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한상 나오네요. 궁합이겠죠. 리얼입니다. 진짜 국물이 끝내줍니다. 예. 나오네요. 이제 하나씩 아, 곤지. 곤지. 저거 쫄깃쫄깃하잖아요. 궁합이 엄청납니다. 저 먹고 싶어요. 거기에 탱글탱글한 명란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이제 면에 드디어 영접을 할 차례인데 면치기의 대가 답게 어떻게 가나요? 그렇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을 흠뻑 머금은 면발입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뭐예요? 썰물인가요? 입에 어떻게 저렇게 청소기처럼 빨리 들어가나요? 맛있는 건 빨리 먹어야죠. 뜨거운데 뜨거운 거 참 잘 드십니다. 차가운 것도 잘 먹습니다. 참 잘 드십니다. 예. 공깃밥 말아먹는 건 국룰이죠. 영양 만점 찰밥에 써거리 깍두기도 척 올려서 한 입. 어머. 아, 보고 있어도 또 먹고 싶네요.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장칼국수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동해안을 상징하는 이 명태를 얼린 동태를 이용한 장칼국수. 강릉에 사는 저에게 소울푸드. 동태로 만든 장칼국수. 진지해지셨어요.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지해지는 예, 법이죠. 예, 자, 감동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두 번째 음식을 만나러 가봅니다. 눈 감고 있었는데 뭐 음악에 심취하신 건가요? 눈을 감다니요. 또 다른 소울푸드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진 거죠. 어머, 어머. 아, 예. 주무시는데요?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어났습니다. 예, 예. 도착했죠. 딱 간판만 봐도 홍게가 들어간 음식임이 명명백백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푸근한 인상으로 맞아주시는 어머님, 뭔가 고수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장칼국수 이 재료도 아주 단출합니다. 어머님의 장맛과 손맛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런 뜻이겠죠? 빙고! 정답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홍게, 무, 된장 넣고 끓여놓은 국에 고추장 풀고 칼국수 면을 넣고 애호박 넣어서 한 소끔 끓여내면 끝! 끝입니다. 끝입니다.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 다 됐다는 소리겠죠? 약간 풀어진 듯한 면발에 수북하게 올린 홍게로 완성한 홍게장 칼국수. 양을 보십시오. 넉넉하죠? 와, 고맙습니다. 야, 이건 뭐예요? 골뱅이요. 와, 골뱅이. 와.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는 원래 여기 속초가 고향이세요? 아니야. 어디가 고향이신데요? 전라남도 순천이야. 순천에선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자. 아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럼 장칼국수도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보셨겠네요? 그럼요. 내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백반을 하고 예. 홍게 백반을 하고 홍게 백반 하다 보니 홍게 라면이랑 칼국수랑 하면 되겠다 했더니 예. 저 상상 예로 예. 예. 칼국수가 많이 나가지고 계속 잘 팔렸어요. 남편께서 직접 조업한 싱싱한 동해안 홍게에 묵직한 손맛의 역사가 더해져 맛을 낸 장칼국수입니다. 아, 이 바다 내음이 진하네. 홍게 껍데기에 면을 넣어서 어머. 네, 다 제각각 제일 잘 어울리는 식기가 있는 법이죠. 와, 어떡해요. 저거 껍데기에 넣어야죠. 야, 소리 봐요. 이 ASMR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네요. 면발이 그냥 착착 감깁니다. 네. 홍게살까지. 빠지네요. 야. 네, 쏙 빠집니다. 네. 아, 이게 어르신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쵸? 재미난 구경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먹을 때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된 무라일체의 상태죠. 게다가 이날 아침에 잡았다는 싱싱한 골뱅이도 있지 않습니까? 맛이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맛이에요. 또 서비스로 주실 탱글합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술안주로 그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장하러 정말- 가셨다가 또 드시겠는데요? 정말 근무 중에 술을 마시진 않습니다. 네. 같이 한잔 해야 하는데 생각만 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릇째 드십니다. 그릇까지 드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예. 진짜 좋아. 국물 진짜 좋아요. 모든 수치가 내려가는 듯 개운해지는 맛이었습니다. 풀어져서 해장이 됩니다, 정말. 삶은 어쩌면 해장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맺혔다가 풀고. 정말요? 속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맺힌 게 있으면 풀고, 해장하고. 삶은 해장의 연속이다. 이거 내가 해놓은 코도 너무 명언인데? 연속사에. 자, 강원도 특색을 듬뿍 담은 장칼국수. 그 장칼국수에 우리 지역의 재료를 더해 더욱 풍성한 맛을 냈습니다. 동태 장탕과 홍게 장칼국수로 오늘 해장 잘하고 갑니다. 네. 보니까 또 먹고 싶은데. 네. 삶은 해장의 연속이다. 제가 했지만 진짜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영원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맛이 사실은 장맛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네네. 특히 그 동태장탕집은 이제 어머님의 어머님 네.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장맛인데 원래 고깃집을 하셨는데 고깃집에서 된장찌개가 맛있기로 또 소문이 난 집이래요. 네, 그 장으로 이제 거기에 동태장을 만들어서 네네. 칼국수를 넣어서 네. 동태장탕 칼국수를 만든 겁니다. 네네네.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예. 하고요. 항상 예. 이렇게 먹는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후보는 이렇게 하세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동태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동태탕에 고춧가루 넣어서 칼칼하게 먹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만나본 칼국수 같은 경우는 이 장칼국수 안에 동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장님께서 2년 넘게 연구해서 개발한 동태장탕 장칼국수 되겠습니다. 뭐 동태, 명태, 홍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국민 요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특히 이제 홍게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아. 홍게는 이 신선함이 생명이거든요. 네. 또 이 속초 지역 하면은 홍게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장칼국수에 홍게까지 다 섭렵을 하셨는데 27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그 맛집, 특히 전라도 분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속초로 시집 오신 지 48년이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께서 직접 조업을 해서 네. 홍게를 잡아오시고 네. 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홍게 장칼국수인 거죠. 흥분 그만하시고요. 홍게 내무셨어요? 예. 근데 이제 맛의 비법은 네. 이 부부의 근면 성실함이 아. 네. 그게 맛의 비결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홍게 칼국수는 먹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일단 홍게 살이 나오죠. 거기에 면 있죠. 국물까지 이 조합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서 저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오늘 장칼국수 2개나 맛보고 오셨는데 네. 한 집이라도 저희랑 같이 한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된다. 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맛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런 숨은 고수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혹시 용석 씨, 네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로 웨이스트. 네. 웨이스트가 쓰레기니까 아하. 뭐 말 그대로 쓰레기를 최소화하자. 네네네. 이런 운동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요즘 아무래도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좀 덜 하자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 네. 환경을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환경이라는 말까지 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환경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이 공해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구야! 지구야! 미안해. 여러분, 지구가 이 각종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구도 살리고 또 만드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공예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공예일지 지금 바로 같이 가시죠. 첫 번째로 배워볼 친환경 공예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플로랄 폼을 쓰지 않고 이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 잘 온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잘 오셨어요. 친환경 꽃꽂이를 널리 알리고 있는 꽃 연구가 겸 응용식물학 박사 이승윤 선생님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 플로랄 폼 없이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꽃을 거의 40년이 넘게 하다가 보니까 꽃을 오아시스 안 쓰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종류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카네이션도 잘라서 버리지 않고 이걸 나가면 쓰레기고 보통 사람들이요 이만하게 주지를 해서 꽂게 되면 굉장한 큰 거 소재라서 쑥 빼서 그냥 쓰레기통에 눌러니까 쓰레기 버리면 엄청나게 큰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 하지 말고 긴 가지를 버릴 때도 그냥 버리지 말고 잘라서 버리자.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아, 버릴 때도? 네, 버릴 때도 짧게 잘라서 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꽃꽂이를 하고 그 커다란 걸 그대로 대충 해서 이렇게 짧게 자르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도 자리를 덜 차지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 꽃꽂이 같은 걸 배울 때 사실은 꽃을 예쁘게 꽂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 잘 버리는 법은 저희가 사실은 배운 적이 잘 없잖아요. 저는요 항상 강의할 때마다 자기 쓰임새의 마무리까지를 강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꽃을 하는 사람은 예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쁘게 아름다움이 밖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면과 외면을 함께 하자면 꽃꽂이를 배워서 옛날 사람들은 교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굴은 예쁘게 하면서 그 자기 주위 정리는 안 하고 꽃을 막 꽂고 후다닥 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냈죠. 예쁜 꽃들이 준비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꽃꽂이를 배워볼 차례인데요. 초록색 플로랄 폼 없이 어떻게 꽃을 꽂을 수 있을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 발생하는 짜투리 가지를 모아서 고무줄로 고정을 시켜주면 끝! 이제 가지 사이사이에 꽃을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뻐요. 이 색깔 아주 봄색이죠? 네네네. 오, 얘는 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예쁘다. 키가 서로 다르게 꽂을 거니까 다르게 꽂는데 얘네들 맨 밑에 있는 건 좀 많이 핀 꽃으로 넣어주세요. 네, 바닥까지 왔어요? 네, 튼튼하게 왔죠? 그다음 또 하나.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잘 들어갔죠? 네. 그다음 또 넣어보세요. 꽃도 피고 웃음꽃도 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잘라요. 짜자잔! 친환경 꽃꽂이 완성! 주황색 카네이션과 노란 개나리가 만나 봄 느낌 물씬 나는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와, 예쁘죠? 쌤, 오늘 제가 또 꽃꽂이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플로랄 폼 없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원주에 기후변화
그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연수를 했어요. 제가 아마 1회인가 2회인가 그래요. 거기서 연수를 받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오아시스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거기에서 얘기를 했죠. 이 쓰레기도 화학 쓰레기다. 이거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좀 번창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쯤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나눠주고 있죠. 왜 해야 되는지를 뻔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 학생들은 이미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모든 것이 다시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려한다는 얘기를 항상 하면은 맞아요. 다 긍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많은 오아시스를 가능한 한 적게 점점 줄여가야 되는 우리 꽃연구가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꽃꽂이에 이어 또 다른 친환경 공예를 배우기 위해 한 공방을 찾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 친환경 공예를 좀 배울 수 있나 해서 왔거든요. 잘 온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친환경 공예라고 해서 양말목 공예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대중화돼 있었어요.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말을 보시면 요 끝에 이렇게 바느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말 만드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생성되는 이렇게 링 같은 거예요. 링 같은 건데 얘는 이렇게 신축성도 있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예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털실처럼 이렇게 네네네. 공예를 하는 건데 그래서 친환경 공예네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양말목 공예를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토탈 공예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예요. 근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근육 발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에 좋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예 접목을 하려고 양말목 공예를 시작하게 됐어요.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이 공예와 만나 하나의 예술로 재탄생한 양말목 공예. 다양한 생활용품부터 액세서리와 인형,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실용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재활용 공예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까요? 이거는 구멍 속에다가 한 개씩만 넣으세요. 이거는 구멍 속에 한 개씩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 얘를 돌려서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빼고요. 네. 그다음에 요 구멍에 또 넣으세요. 넣으셔서 다른 것도 다시 넣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요런 모양 되겠죠. 네. 양말목 공예는 특별한 손재주가 없어도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데요. 취미생활로도 좋을 것 같죠? 지금 제 옆에도 열심히 또 이 공예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선생님도 이 사실은 이게 양말목이 이제 버려지는 폐기물이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로 이렇게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게 버려지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니까 너무 좋고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양말목 공예의 매력에 푹 빠진 김보배 리포터. 만드는 재미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한 땀 한 땀 엮어봅니다. 이게 해보니까 또 그 재미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거 도구 없이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은 양말 공예를 하시면서 양말 공예가 생기기 전에 이 양말목은 전량 폐기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공예이기 때문에 좀 자부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도구 없이도 손가락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집콕 놀이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버리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 무심코 버린 쓰레기에 지구가 멍들어가고 있는데요. 플로랄 폼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꽃꽂이와 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양말목 공예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공예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플로랄 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꽃꽂이와 버려지는 폐기물로 만든 양말목 공예, 오늘 친환경 공예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야, 우리 앞으로 꽃길만 걷자.
네, 저는 오늘 양말 목공예 처음 봤거든요. 네네. 저 많은 신고 버려지는 그런 양말들을 소각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겠습니까? 환경 보호도 하고 또 자원 순환 효과도 거두고 일석이조 착한 공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화면 보면서 그 꽃꽂이 할 때 쓰는 초록색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floral foam이라고 부른다. 네? floral foam. 예. 네,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저게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폐기물이랍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친환경 꽃꽂이를 해보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드는 즐거움도 느껴보시고요. 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착한 이 친환경 공예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들려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볼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친환경 공예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보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우리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환경 오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상현상. 더 자주, 더 강하게 세계 곳곳을 덮치는 극단적 이상 기후들. 네, 우려했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런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돋보기에서는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보통 하루에 생활하시다 보면 쓰레기 어떠한 게 나올까요? 저 같은 경우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맥주 페트병이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생수통도 나오고 음식물 포장지가 많이 나오죠. 배달시켜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 어떤 거? 배달 음식 저는 택배 상자 많이 버려요. 커피통, 라면통, 비닐 쓰레기, 폐유지, 음식물, 스티로폼. 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그 가대 포장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재활용이 되려면 조금 쉬우면서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것만 딱 이래 해주면 좋은데.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들. 어떤 종류의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러 마트로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트에 들려서 이것저것 구입을 했는데요. 목마르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우리 머리도 감아야 되잖아요. 치약도 사용해야 되잖아.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 이거 물티슈도 샀는데요. 뭐 손도 닦아야 되고 여기저기 청소할 때도 여러모로 쓰이는, 그리고 야식 먹을 때 제일 필요한 이런 컵라면 이 즉석밥도 샀어요. 구매했으니까 이런 영수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 먹고 다 쓰고 나면 남는 거는 이거 재활용 쓰레기뿐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생활 쓰레기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바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도밍고 해변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쓰레기 웅덩이가 돼버렸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덩달아 쓰레기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반 시민들이 그 자원순환의 실천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전체적인 쓰레기를 줄이는 것하고 나온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재활용 분리 배출.
제가 이렇게 오늘 마트에서 여러 가지를 샀는데 이것도 재활용, 이것도 재활용, 또 이것도 재활용, 이것도 다 재활용 아니에요? 재활용이 될 것처럼 생긴 일반 쓰레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재질과 크기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가 이렇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재활용인 척 우리를 속이는 쓰레기들이 많다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구분해봤습니다. 그 과일 싸는 이게 그 거미줄 망 있잖아요. 그게 과연 재활용이 될까? 과일 포장재를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될까? 스티로폼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네, 정답은? 안타깝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분리 배출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색깔이 들어있는 포장재. 지금 요거 분리 배출 뭘로 해야 될까요? 이거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버리지 그냥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배출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건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 그 색깔이 없는 흰색 스티로폼만 이렇게 재활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색이나 이렇게 코팅이 돼 있거나 하시는 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컵라면 딱 먹고 나서 이 용기를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될까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죠. 네. 물건 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겨. 잘 알고 계시네요. 재활용의 첫 번째는 깨끗한 거를 만들어서 내셔야 됩니다. 즉석식품 용기는 어떨까요? 요거 즉석밥이잖아요. 요거는 재활용 되지요. 어떻게요? 요거 속에 비워보면 깨끗하니까네. 이 제품은 밑에 보시면 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는 게 맞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기억나세요? 그래 뭐 잡종이 섞여 있다는 얘기요. 절대 안 헷갈리시겠다. 야. 뭐 버리려고 해도 신경이 많이 써요. 어떤 부분에서요? 뭐 유수에 나와가지고 뭐 이게 섞기가 나온다는 동이라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뭐 산 때문에 쌓인다 계속 하니까네 좀 그렇대요 그게. 우리 요런 거 봤어요 혹시 평소에? 네. 그 요런 거는 쓰레기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일반 쓰레기? 옆에 거는요? 여기는 종이? 종이. 재활용. 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종이컵 안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죠. 이런 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헹궈서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되겠죠. 내년 6월부터 이 그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팅이 돼 있는 종이 영수증과 기저귀, 고무장갑, 노끈은 모두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하기 쉽게 단일 재질로 해서 용기를 만들거나 하면 쉽게 재활용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데 역시나 비용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또 어떤 지원 같은 게 먼저 또 같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실천하기. 용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라베질을 제거하고 유색과 무색 페트병은 따로, 볼트명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스티로폼은 이물질을 제거해 흰색만 재활용. 유색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기.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도 일반 쓰레기. 달걀 용기 깔판은 일반 쓰레기로, 투명 플라스틱 덮개는 재활용으로 분류해줍니다.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면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물질 재활용의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열 효율, 그러니까 소각해서 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역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는 착한 습관.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영수증은 받지 않고 일반 쓰레기인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해외에서는 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포장을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장례 문화부터 그리고 축제 이런 것들을 바꾸는 정책이나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저감하는 그런 활동들, 그러한 모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생활 쓰레기들.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실천들과 기업,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에서 송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송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기초를 마련해 주신 부모님과 형님, 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와 함께 합니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자, 퇴근하고 명수 씨도 네. 이거 있잖아요. 뭐요? 해서 탁! 쫙! 칼칼칼칼이요? 예, 가끔 맥주 안 네. 다니십니까? 아, 저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죠. 특히나 이렇게 네. 날씨가 좋아지면 야외에서 그렇게 한 잔 마시고 싶고, 또 오늘 기환 씨가 맛있는 음식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죠. 네. 아, 맥주 소리가 그렇게 나는군요. 네. 자, 어쨌든 요즘 그래서 같이 인기가 높아지는 게 수제 맥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한국 수제 맥주의 참맛입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수제 맥주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1등 맥주가 춘천에 있다는데요. 무려 3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수상한 춘천의 수제 맥주. 춘천 맥주의 클래스를 보여주기 위해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온 유학생과 스코틀랜드인 맥주 애호가를 모셨습니다. 과연 K맥주로 세계가 대동단결할 수 있을까요? I'm Riku from Germany and I came here to Korea to study for my major East Asian Studies. My name is Tabea. I'm from Germany and I also came here for my studies majoring in management. 네. 추측을 해보세요. 네. Okay. So this what is this? Shoe polish. 구두약 말고 또 다른 상품이 여기 편의점 안에 지금 되게 한국에서는 크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한번 찾아오시면 이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 구두약과 관련된 제품이라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미션 아닐까요? There's a horse on it. That one, the second one. That one? Yeah, horse. 말표, 말표. Right, 말표. 맞아, Same brand. 드디어 주류 코너에서 찾은 같은 상표. But it's very clever, right? It's shoe polish, but meanwhile it's beer. Yeah. So yeah, same brand, but totally different sort. Yeah. Maybe they aim towards office workers who have expensive shoes and drink beer after working. Well, since it's also dark beer, and this is black shoe polish, so they're focusing on black products. It's like marketing. Yeah. Oh, because you And then the black majoring horse. in marketing, right? Yeah. Okay, let's go to solve this problem, right? Wow. 과연 맥주와 구두약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저 혹시 이거 구두약이랑 이 맥주랑 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좀 레트로가 네네. 유행이다 보니까 네네네. 좀 어르신 세대랑 또 수제 맥주를 즐겨 드신 젊은 세대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 친근한 구두약 회사 로고를 캔에 입혀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레트로 감성을 활용한 펀슈머 마케팅이 인기입니다. 밀가루 상표의 맥주, 패딩, 팝콘 등이 대표적인 펀슈머 상품인데요. 구두약 상표 맥주 역시 같은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검은 구두약과 어울리는 흑맥주 베이스를 활용해 밤향 나는 흑맥주로 만들어 최근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1등에 선정됐는데요. 1초에 한 개씩 팔린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브루어리 투어를 통해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몰트랑 물이랑 섞어서 여기로 넘겨요. 여과조라고 하는데 여과조에서 이제 몰트랑 물이랑 분리를 해서 맥주를 만들게 돼요. Why is the brewery in Chuncheon? Why not in Seoul? Or? 춘천에 있는 소양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제 미네랄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미네랄 조성을 맞춰서 맥주 맛을 바꿔가기 좋아서 그렇게 여기서 양조장을 차리게 됐습니다. 맥주의 재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리케. A little bit bitter. The smell is a little bit bitter. 간 내린 맥주 한번 맛봐야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말표 흑맥주의 모태가 되는 맥주입니다. 정확한 스타일은 이제 아메리칸 포터 스타일이고요. 드디어 맛보게 된 춘천 수제 맥주의 맛.
think the taste is not very strong, like a bit watery maybe. Yeah, American style, right? Yeah, that's what Germans usually say about American beer. A good balance. There is some nice flavor in it, especially like you say, the nuttiness. It's not too sweet. Sometimes stouts can be very strong and they can be quite sweet, or sometimes they can be quite weak and watery, but I think this is good in between. 이제는 본격적으로 춘천 수제 맥주를 마셔볼 시간. 첫 번째 맥주는 이곳의 주소인 공지로 353에서 착안한 라거 맥주.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온 홉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페일 라거보다 섬세한 향이랑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one is a bit more towards the evening because the taste is stronger, a bit more savory, I suppose. 두 번째는 춘천 소양강의 깨끗함을 담은 이곳의 대표적인 에일 맥주입니다. 아메리칸 페일. 작년 2020년에 주류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맥주고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일 페일입니다. 홉의 쓴맛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리고 홉에 있는 향미 성분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페일 에일입니다.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있으면 과일 향이 나는 소양강 맥주. 정말 진지하게 맛보는데요. The other one was more fresh, which I prefer. I like the fresh taste of beer because this one can easily fill you up, and the other one is like drink another one. You don't really tell that it fills you up. Maybe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like, obviously German people are used to the German beer. I'm more used to this. I just prefer this kind of beer I prefer this kind of taste. It's because that's what I'm used to. I'm not a great fan of lager. I like something that you can drink without having to eat with it as well. So this I could drink just by itself. And that longer lasting taste is nice. got it. I prefer the sour taste. 마지막은 구두양 맥주의 모태이자 올해 대한민국 맥주 대상을 수상한 맥주입니다. 양조장 투어 중간에 마셨던 흑맥주로 투어에서 마신 맥주에 탄산을 입혔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소한 맛이랑 그리고 빵 같은 느낌 그리고 까만색 몰트에서 오는 이제 커피 같은 뉘앙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뉘앙스를 이제 밤향을 넣어서 밸런스를 맞춘 탄산을 얘는 입혀져 있는 상태라서 그 향이 조금 더 많이 나게. You can smell the chestnut a lot. Actually tastes a little like coffee. The flavor is much stronger than before. Like just more intensive. Like it's the same flavor but more intensive. This is like the taste you imagine a dark beer has. You could sit in a coffee shop and drink this and feel quite comfortable. If they want to go somewhere to try some good beer, that isn't just imported or in, like, you buy it in the supermarket, this is a good place. It's the first time for me to taste a beer that really has this strong chestnut and coffee flavor. So I think it's kind of special. That's what I would actually recommend to Tom. And also like the look and the taste is very special. 대한민국 1등 수제 맥주를 온몸으로 경험해본 시간. 세계도 한국 맥주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입맛에 맞게, 취향에 맞게 즐기는 수제 맥주의 매력. 대한민국 최고의 맥주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까지. 치얼스! 아니 양조장에서 바로 먹는 맥주의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오늘 맥주의 매력 제대로 만나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제 맥주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독일에서 유학 온 친구가 독일에서 마시던 맥주보다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맛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저 강원도에도 그 수제 맥주를 만드는 곳이 참 많은데 뭐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각자의 기호에 맞춰서 내 입맛대로 맥주 하나하나 골라서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댓글과 메시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날다람쥐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삶은 해장의 연속이다. 저의 명언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메시지는요. 윤재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저도 장칼국수 먹어봤지만 동태 장칼국수와 홍게 장칼국수는 처음 봅니다. 장인들의 손맛이 느껴지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직접 두 칼국수를 맛보고 오셨잖아요. 그럼요. 어떠셨나요? 끝내줍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두말 할 거 네. 없다. 그냥 끝내준다.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이 아프죠. 그렇군요. 그냥 넘어가야겠죠. 예. 자, 다음 사연도 혹시 장칼국수 소식일까요? 맞네요. 이상철님께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주셨고요. 정말 맛있겠습니다. 군침 도네요. 하셨어요. 이야기만 해도 침이 이렇게 삼켜지는 네. 게 네. 정말 부럽습니다. 혼자 2그릇 하셨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메시지는요. 네. 김몽희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기환 씨가 좀 읽어주시죠. 아, 네. 꽃을 움직이지 않게 처리를 잘 하셨네요. 하나 배웠습니다. 강원 365를 시청하는 이유죠. 아. 우리 강원 365를 보시면 네.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환 씨가 오시면 항상 먹을 거에 대한 정보라도 하나씩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